아무 역할이 없는 저는 이제 무얼로 살아가야 되죠? 대답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. 이번 주는 우리 요양병원 실습이지. 암 환자분들 얘기 한번 들어가 보자.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이번에 실습 나왔는데요. 암 환자분들 얘기 듣고 싶어요. 들려주세요. 그럼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려줘도 될까요? 네. 저는 지금 암 말기 환자고요.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요새 드는 고민은요.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부모님의 딸이었고 남편의 아내였고 직업인이었어요. 지금 아픈 저는 제 손으로 아이들한테 밥을 차려줄 수도 없고요. 부모님을 아마 앞서갈 것 같은 불효를 저지르고 있고요. 아내로서 역할도 할 수가 없고요. 직업도 당연히 없습니다. 이런 제가 앞으로 무엇로 살아가야 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먼나니 갤러리. 저는 나니입니다. 반가워요. 여러분 인형극 어떻게 보셨나요? 실습 나간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분이 실제로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. 저는 그때 과제하려고 그냥 이제 얘기 들어가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완전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었어요. 여러분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? 저는 처음에 완전 꽝 얻어맞아가지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아무 역할도 못하면 어떡하지? 남들한테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건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닌가?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대답을 찾지를 못했어요. 계속 개구리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요. 아, 여기 묻어가야지. 아, 잘 모르겠으니까 저기 좀 따라 해야지 하면서 개구리 마음처럼 살고 있었고, 그래서 남들이 없는 나만 남은 인생은 어떻지? 이걸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이 암 환자분께서 줬던 숙제도 풀지 못하고 계속 몇 년을 묵혀왔던 것이죠.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 번씩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. 남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걸 다 무시하고 나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몇 년 동안 계속 됐었어요.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. 역할이 없다는 삶은 어떤 건지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아무 역할이 없으면 그럼 뭘로 살아야 될까요? 하고 고민을 저 되게 무겁게 물어봤거든요. 돌아온 대답이 그냥 나로서 살면 되잖아. 그냥 그 사람으로서 살면 되잖아. 하고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한 번은 꽝이 있었어요. 나로서 사는 건 뭐지? 남들과의 관계 없이 그냥 나로서 산다는 건 또 뭘까? 하는 두 번째 숙제가 생겼습니다. 이 숙제를 풀려고 여쭤봤는데 숙제 하나를 더 얹어온 거예요. 또 생각했죠. 내가 나로서 산다는 건 뭘까?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깨달았어요. 아, 내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었구나.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,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, 내가 싫어하는 건 뭔지, 내가 견디기 힘든 건 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구나.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? 하는 고민을 해결을 하려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. 발등에 불똥 떨어졌어요. 빨리 이제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했어요. 생각했던 게 이제는 개구리 마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.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남들한테 묻어가고 남들 기준 따라가고 이래서는 내가 없겠다. 그때 처음으로 그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. 아,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? 나 개구리 마음도 좀 귀여운 것 같은데 하다가 아,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이제 좀 변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 하나 있어. 나 기준 세운 거 하나 있잖아. 뭔지 아시나요? 일도 재밌어야 한다. 간호사로 3년 정도 일하면서 질질 울고 다니면서 이거지. 질질 울고 다니면서 세운 기준 있잖아요. 일도 재밌어야 한다. 이 평범한 가치관을 제가 딱 기준을 세워두고 얼마나 신났는지 아세요? 아, 내가 생각해 또 눈물 나려고 하잖아.
내가 생각하는 일은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 일이 재밌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게 계속 견디면서 일을 거쳐왔어야 되는 거구나. 근데 지금은 어때?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, 재밌을 수 있는 일을 찾아온 나는 너무 다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.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오, 기준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셨던 그분이 대답을 찾으셨을지 아니실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분 덕분에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게 됐고, 그리고 그 결과 기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. 진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. 어떤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구리밥으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개구리밥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. 왜냐고요?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요.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냥 개구리밥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. 기준이 없이는 이런 후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. 그냥 같이 울어야 되고 기준이 있다는 건요, 내가 나다울 수 있는 힘이에요.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,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줄 아는 힘.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그때도 괜찮은 거예요. 나는 나로서 행복하니까. 암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. 아무 역할이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? 무얼로 살아가야 되죠? 다른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. 그 사람 그대로 살면 돼. 그 사람인 채로 살면 돼.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. 나로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? 남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. 그 기준을 세우면 돼. 그냥 나로서 행복할 수 있고 나로서 좋을 수 있는 거야. 제가 받았던 질문들, 제가 받았던 숙제들 여러분들한테도 드려볼 거예요. 여러분,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?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? 제가 내린 대답은요,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!